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봄비, 늦은 봄비가 정말 단비로 내렸죠. 화마가 휩쓸고 가서 마음들이 다들 지금 힘드실 텐데 빨리 기운을 차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학습당, 명륜당은 이쪽은 피해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물길이든 공기든 모든 그 지맥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프면 지구 반대편에도 비명과 눈물이 이어져서 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이 빨리 쾌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 회복 탄력성, 큰 회복 탄력성으로 성큼성큼 여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학교 까짓것 읽기 이어서 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 정도면 이제 까짓것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직 보지 않은 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소년 시집을 새로 하나 엮고 있습니다. 빠르면 늦가을이 될 것 같고 늦으면 내년 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요번에는 저의 오랜 수건이었던 아들과 함께 작업하기.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9년 동안 시각 디자인, CD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방향하고 이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좀 일러스트하고 좀 방향이 달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나이를 먹더니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아니면 인세가 조금 그리고 그런 많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같이 동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선뜻 또 약속을 해서 아들과 함께 세 번째 청소년 시집을 작업하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요즘에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막 지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 감정들도 잘 헤아려서 조언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더 이해하고
또 좋은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동반자이기도 하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에게 이제 기대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그럴 때 될 텐데 뭐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뭐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서로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 이제 좀 살짝 마음 깊은 곳에 즐거움과 그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자, 제 소식이고요. 광고는 4월 24일 월요일 아침 10시, 사실 9시부터 들어야 좋겠죠.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예, 라디오 1시간 정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24일 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생방이니까 이정록의 버벅거림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는 양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양파. 내 옷을 찢거나 슬슬 만지작거리면 넌 찡찡 눈물 콧물 짜게 될 거야. 자, 양파만을 딱 봤을 때는 양파의 그 생태적인 생물로서의 양파가 갖는 독이 있죠. 양파 요리하면 그죠? 1급 요리사도 막 눈물을 흘리대요. 그래서 모든 요리, 양파 요리를 하는 요리에는 요리사의 눈물이 들어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왜 양파는 매운 그 향, 그 기운, 그걸 쏠까요? 옷을 벗겨서. 가운데에 싹이 있어요. 심. 거기로 계속 까 나오면 자기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제 나름 쓴맛을 내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쓴맛과 또 아린 향기 이런 거를 향료나 또 음식의 맛으로 조미의 물질로 이렇게 재료로 써요. 그렇죠. 마늘도, 후추도, 그렇죠. 두릅이 자기 보호하려고 쌉싸름하게 독을 챙기거든요. 고추도 매운맛을 챙기고, 그리고 또 뭐 매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떫은 맛, 신맛 막 이런 걸 챙기는데 사람은 그거를 또 좋아해. 쓴맛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시가 청소년 시집에 딱 있다는 것은 여기에 찢다, 슬슬 만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성적인 추행이나 어떤 희롱, 성희롱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은 얼마든지 뭐 충분히 많은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위력에 의한, 그리고 상대방이 성추행을 자기가 받는 걸 모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라든가 또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그게 폐쇄적 공간의 종교 문제든 아니면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서 약점이 잡혀 있다거나 이런 경우, 또 불법 취업을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 위력에 의한 추행들이 참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신체는 성숙해 있으니까 그 낮은 지능과 또 자기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추행, 성폭력 가장 야비하기도 하고 인간성이 결여된
인간 존중심이 사라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요번 시에서는 불편하지만 이런 제목만이라도 한번 스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성범죄는 무엇이냐?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아주 간단하죠. 성이 매개로 이루어져서 하는 범죄인데, 그러니까 타인의 의사,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이게 성범죄입니다. 신체적 가해, 정신적 성적 학대, 너는 정말 여자가 왜 그 모양으로 생겼어? 이것도 성범죄입니다. 성적으로 가해를 해. 너는 그러다가 애 못 난다. 너 같은 애 똑같은 애를 낳아봐라. 이런 것도 사실은 애정으로 훈육 차원에서 부모가 한다 하여도 이거는 성범죄에 속합니다. 너 같은 딸 낳아서 너같이 이런 말을 그냥 옛 어른들이 그냥 화나면 했던 말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친고죄예요. 친이라는 게 어버이 친자인데 이게 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소 고발을 해야 돼요.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친고죄예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죠. 고발하지 못하도록 금전적 또는 직업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서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상하관계 속에서 위력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속하는 것은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주는 유사성을 말합니다. 강간에 의한 치사,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겁니다. 치사상죄, 사는 죽이는 거고 상은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심신장애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많이 들어봤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성매매에 관한 죄, 이거 다 성범죄입니다. 이게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풀이한 거를 조금 더 미세하게 풀이한 겁니다. 마지막 보면 성폭력은 형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이 있다. 3번을 보면 이제 성매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게 성매매도 그렇지만 성매매 알선 요즘에 아주 인터넷상으로 공무원이나 누구에게 접근을 해서 어느 곳으로 불러낸 다음에 그 미성년자의 여학생의 또래 집단들이 가서 구타를 하고 거기서 카드를 빼서 막 하는 그런 경우 또는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2차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겠다 해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뺏는 행위. 뺏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선 수재를 시켜가지고 중간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대상을 검사라든가 경찰을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범죄를 보호하는 중간 권력으로 다시 이용하고 하는 신종 범죄들이 요즘에 매우 조직화되고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제1차 피해자였던 사람이 중간급 간부가 되어서 2차 가해를 하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 그래서 조직원들을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매우 발전되어 있는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냥 100건, 200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몇만 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수업하는 동안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나만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막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를테면 성매매 알선에서 처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마약, 조직폭력 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것도 사실은 자살이지만 타살이죠. 지금 심각한 단계에 이루어져 있고 각 개인이 나만 조심하면 돼의 단계를 훨씬 넘어 서 있습니다. 한 자리 전화에서 한 번의 전화로 가스라이팅이 될 정도로 걔들은 치밀하게 인간의 심리를 고도하게 이용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조직화되어 있고 연구가 깊어서 웬만한 개인이 예 하고 몇 번 대답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그들의 세계 속에서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믿을 사람은 얘밖에 없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게 해서 완전히 종속해서 무너뜨리는 처음에는 조력자로 절대 돈을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친구로 영혼의 베스트 프렌드가 된 다음에 나머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개인정보나 모든 것들이 다 체크하는 사이에 자기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빼앗긴 상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친구 명단,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해가 갈 거라는 공포심이 꼼짝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처벌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알선하는 경우 지금 3년이야 3천만 원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벌금 가지고 꼼짝이나 하겠어요? 한 사람한테 빼앗는 게 몇 억씩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좀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꿈과 희망과 세상이 참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믿는 순수한 청소년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많은 악마적 시스템과 어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서글픈 일이죠.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어린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자본과 또 폭력의 집단과 시스템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른들은 나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랑해야지. 쟤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골목에서 담배나 피고 언제나 주먹으로 휘두를 수 있는 위험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청소년들은 지금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과 세계가 나쁜 것이지. 그리고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1등한 놈만 칭찬하는 이런 입시 제도, 또 선발 제도, 막 이런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어른이 만드는 이런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거칠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그 좌절과 열등감이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근원적인 밑에는 다 어른이 만들어 놓은 틀과 제도 속에서 많은 부분 상처를 입어서 또 그것이 아니라면 또 성장기 때에 부모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또 경제 이런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쌓이고 응어리져 있어서 나타내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쟤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제 축구공이 나왔네요. 내가 축구공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입니다. 저거 축구를 좋아하는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이혜진 학생이 내가 축구공을 사랑하는 이유. 축구공은 날가 갈수록 부드러워진다. 축구화가 수도 없이 빵빵 무두질을 했기 때문이다. 운동장 작은 모래들이 사각사각 서포질을 했기 때문이다. 물고기 지느러미에 그물코가 스치듯 골대망에 볼을 비볐기 때문이다. 축구공이 보들보들 말랑말랑해지는 까닭은 함성과 박수 소리에 귀가 얇아졌기 때문이다. 아기처럼 등에 엎혀 집에 갔다가 골목 담벼락에 탁탁 보호를 두드리며 학교에 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긴 숨 내쉬며 꺼져버릴지라도 마지막까지 마음 일그러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부드러운 까닭은 아무리 삿발질을 해도 떼굴떼굴 둥근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숭숭 하늘을 날면서 구름을 만져봤기 때문이다. 새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가 이렇게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글자를 배치했죠. 그래서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엇박으로 읽을 텐데 축구공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잘 이게 둥글게 잘 안 되더라고. 나름대로는 조금 동그랗게 보이게 했습니다. 예, 모 출판사에서 몇 번 시도를 이 시 하나만을 가지고 그림책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 괜찮다.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적어도 월드컵 때라든가 조금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겠지만 함께 책을 만드는 편집진의 몇 분은 너무 좀 한 권으로 만들기에는 이야기 구조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언제든지 축구공은 또 굴러가는 거니까 또 어떻게 또 잘 만들어져서 외국으로까지 또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여기에 보면은 낯선 언어가 하나 있죠. 뭐 무두질이라고 나오죠. 무두질. 무두질. 이제 가죽을 처음에 이제 짐승에서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털 있는 쪽 말고 표피 그 살에 붙어 있는 쪽에는 기름이 이렇게 엉겨 붙어서 그 기름이 막 가죽을 짜부러뜨리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 끓여서 그냥 담궈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칼로 계속 문질러서 그 기름을 빼낸. 그래서 그 생가죽이나 또 실도 그렇죠. 실도 이렇게 우리 이제 인공의 실이 아닌 자연 속에서 식물의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두드려야 되잖아요. 두드려서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끓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액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질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러운 섬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가죽이나 실 따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무두질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끓는 쇠를 이렇게 불다른 쇠를 물 속에다 이렇게 칙 해가지고 두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질? 속재. 담금질. 물에다 담근다. 담금질 해서 새는 담금질을 할수록 더 강해지고 실은 무두질을 할수록 더 보드라워지고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무두질 딱 하니까 여기 좀 떴어요. 그런데 참 축구공이 하늘에 이렇게 딱 날아가다가 골키퍼
양손 사이나 옆구리로 해서 뒤에 있는 망에 착 스쳐가지고 떼굴떼굴떼굴 딱 했을 때 그 스치는 소리 철락하는 그 망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 만약에요 축구 골 때 뒤에 있는 망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양새 빠집니다. 거기 들어간 공이 저쪽 수도가나 창문을 가서 와장창 깨고 지나가는 애들 막 등어리나 머리통 막 할머니 부딪히고 막 여기 삿대질하고 그러면 골 넣은 애가 범죄자가 돼. 그래서 골망이 딱 있어서 거기에 쫙 안겼다가 딱 떨어질 때 그 골망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환호성과 골망을 흔드는 그 축구공의 그 흔들림과 환호성이 동시에 딱 와! 이게 딱 박자가 맞아야지 탁 날아가가지고 막 장독대 깨지고 작대기 들고 막 이웃집 아저씨 뛰어나오고 이러면 골 넣은 놈 또 도망가야 돼.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축구를 하면 꼭 마당 넓은 데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옆집은 매일 공이 넘어가는데 걔가 또 그렇게 무섭잖아. 걔 겨우 피하면 지팽이 들고 있던 아저씨가 이놈식 다시는 공 안 준다고 또 안 줘요 공을. 그 걔 집에다 넣어놔. 걔 집에다가. 축구 끝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좀 다한 집도 있어요. 그 집은 농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농구공. 그 색깔 그 고구마 색깔, 진한 고구마 색깔. 근데 그 농구공을 1시간 빌려주는데 얼마야? 애들한테요? 골대는 대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 전봇대에 골망 하나 만들어 놓고 저쪽 전봇대에 골망 하나 만들어서 그럼 막 튀고 가서 이제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돈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구기자 밭에서 그가 나눠주는 당신이 나눠주는 양재기에 구기자를 한 그릇씩 딴 애들만 농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일단 양재기를 들고 구기자 밭에 가서 그걸 하나씩 딱 따서 갖다 준 애들은 농구공 갖고 놀고 있는데 아직 반절밖에 못 딴 애는 구기자 밭에서 저기서 노는 걸 또 쳐다봐야 돼. 야, 노동이 놀이로 바뀌는 어린 시절에 노동이 놀이로 바뀌는 노동을 일이라고 그래요. 일과 놀이. 뒤에 편에서 제가 일과 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봅시다. 자, 일을 했어. 이제 축구 나왔어. 이제 축구공이 나와서 이 축구공을 어디서 만드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축구공. 타임금 노동자가 만들죠. 미얀마 노동자. 하루 일당 3,000원. 3,000원쯤이라고 그러는데 3,000원이 안 돼요. 2,900 얼마야. 3,000원 조금 못 미쳐. 하루 3,000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데 이거 밥값도 제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또 폭동 때문에 쌀값이 무지하게 올랐어. 그래서 우리가 저 축구공 또는 커피도 똑같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어린 노동자의 한숨과 땀이 걔들 좀 커피 따는 애들 축구공 만드는 애들 다 학교 못 가. 7살, 5살 때부터 학교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런 노동을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축구공의 가격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유통하거나 자본가들은 수도 없이 많은 전 노동자가 축구공을 만드는 전 노동자가 훌륭한 인기 축구 선수의 1년 그거 다 합쳐도 1년 연봉이 안 돼. 축구 선수 한 명의 계약 1년도 슬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가난이 죄다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너무 출발상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약 저 위에서 아무리 시험에 들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막 속상해서 병 걸렸을 것 같아. 내가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모든 경서를 덮은 그 어린 송아지의 양가죽, 그걸 만드는 어린 노동자가 또 있어요. 그 양가죽이 되기 위해서 죽은 나자마자 죽게 되는 어린 송아지가 또 있어요. 왜냐면 성경책이 또는 불경책이 또 다른 경서들이 부드러워야 돼서 부드러울수록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말할 때 그 속에는 내 선을 위해서 누군가의 슬픔과 악이, 북받침과 분노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참으로 양면적이면서 참 안타까운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성경을 또 불경을 땅바닥에다 써. 그런 또 아니잖아요. 경서에 대한 예가 또 있잖아. 그냥 프레스틱으로 해. 근데 좀 더 좋은 성경책을 갖고 싶고 좀 더 좋은 불경책을 갖고 경전을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충돌이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까지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배드민턴 채를 만드는 정말 열악한 나라의 공장 노동자가 배드민턴 채를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에 내놓는가, 그게 간해수공업으로 다 만들거든요. 1인 2인. 그 환경 공해, 신체적으로 막 너무 많은 납이다든가 막 이런 것들, 또 페인트 막 이런 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얻게 되는 너무 작은 돈. 그런데 거기서는 이만큼의 출발한 것이 저쪽 소비자의 외국으로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 중간에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저 위에서 전지전능한 어느 분께서 보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워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병 걸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우라병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